불임, 불임에 대해서. 34세 여성 간호사 임신, 예? 성공 사례. 이거 이제 분당기부장 사례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보리심이지. 다른 사람, 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했겠죠. 근데 이 불임은 사실은, 임신 안 된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불임에 대해서 엄청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죠? 물론 학생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있는 분도 있지만, 근데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어떤 사람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경험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한 20년 전에, 어떤 여성이 이제 임신 안 돼가지고 이제 체외 임신 있잖아요. 체외 임신. 수정 임신이라고 그러나? 자궁 임신. 수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자궁에 넣어주잖아. 그것도 한 2번 실패한 여성. 이제 한 번만 하면은 못 한대요, 그것도. 자꾸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제 그거를 내가 한 번밖에 이제 안 나면 3번째인데, 그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런 여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중국에 그 성덕 대선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 얘기를 내가 했어. 성덕 대선사님한테 그런 여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 한번 와보래요. 데려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고 왔는데, 몸에 손도 안 댔어. 손도 안 대, 길어. 이게 아래 뺐다가 에너지를 좀 넣어주더라고. 그것도 뭐 많이도 아니야. 2, 3번 정도? 딱 2번 했어, 2번. 응? 그거 됐다고 하더라고. 2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번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출산까지 했단 말이죠, 여성이. 출산까지 해가지고, 뭐, 은혜를 갖겠다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임신 원리를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리는 거더라, 그러더라고. 간단해, 원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리. 아니, 얘기해봐. 본인이 그 연구하고 있는데 몰라? 원인. 임신 안 되는 원인. 그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면 안 생기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한 게 중요한 게 과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사 분께서 얘기를 해야, 하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궁이 차가워서. 맞아. 그 말이 맞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아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착상을 하려면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 일정한 온도. 일정한 온도가 안 되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된대.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유산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가 안 되면. 그럼 말이 맞네. 한의학에서 보는 것이 맞잖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어떻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약제를 쓸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좀 어렵단 말이지, 약으로는. 그래서 물론 잘 된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에너지 치료 가지고 좀 신청하죠.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기가 안 통한 걸 그냥 수통시켜 본다는 거죠. 기가 통해야 또 혈액이 가잖아요, 혈액이. 그렇죠? 기가 가는데 혈액이 가거든. 혈액이 가야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중국의 선생님이었는데, 수없이 많이 했대요, 본인은.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도 이제 그런 손님들이 이제 그대로 좀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뭐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설명하면, 어떤 회장님 부인이 힐링을 받았는데, 나한테, 이제 자기 그 비서가 뭐 결혼해가지고 5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사례를 얘기했지. 아랫배가 차서 그런 것이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높여주면 된다. 그래도 이제 그 비서가 시간이 없어갖고 못 나와.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점심시간에.
정신병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내가 만져줬어요. 딱 한 번. 그런데 임신한 거야. 그럼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근데 그런 사례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분당지부에서 한 사례는 34세 여성이야. 34세 여성 간호사 임신 성공 사례니까 뭐 가임기 충분하죠. 나이도 뭐 40대 이전까지는 30대 이전까지는 40살이 넘어가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 사례니까 그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치유 사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례를 한번 좀 보내봐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34세 여성 간호사는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이제 먼저 힐링을 받는 분이었단 말이지. 분당 지부장한테. 그래서 이제 힐링 받으면서 우리 딸이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도 뭐 난소에 뭐가 있다는데 애가 안 생긴다 하고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바디 스캔을 요청했대. 바디 스캔. 바디 스캔이라고 아시죠? 바디 스캔 여기 있잖아요. 바디 스캔. 이렇게 보고 에너지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1차, 2차, 3차 수치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온 거거든요. 처음에 점검했을 때 이 상태. 시커멀수록 에너지가 정체되는 곳이지. 나공이라든가 난소죠. 난소, 자궁, 흉선 뭐 이런데 췌장, 성과체 이런 호르몬선 위주가 좀 막혔죠. 그렇죠? 에너지 스캔을 봤을 때 몇 주 후에 했던 상태 거의 좋아졌을 상태 점점 그게 없어지잖아. 에너지 바디 스캔 가지고. 좀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 스캔이라는 것은 이게 특이功能입니다. 특이功能.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렇게 잘 발전시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힐링할 때. 이걸 이제 잘한다는 걸 소문 듣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바디 스캔상 뭐 자궁, 난소, 뭐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고 또 등, 목, 중추신경계는 이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관절이 안 좋았다. 이걸 이제 에너지 바디 상태로 이제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7월부터 이제 주 2회씩 힐링을 받았다는 거야. 7월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주 2회씩 힐링을 하면서 전신을 쾌장경락으로 풀고 또 호르몬 라인, 성과체, 갑상선, 흉선, 복부, 자궁, 난소 부분들을 섬세하게 자발동공 치료법으로 힐링했다. 에너지 치유했다는 거지. 자발동 기가 가는 곳에 에너지를 뭐 사기를 뽑기도 하고 에너지 주기도 하고 자발동공식으로 그 부분들은 특히 손이 많이 뜨겁고 따갑고 강력한 자력감을 느꼈다. 안 좋아하는 부위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가끔씩 문제시되는 난소 부분들은 치유사의 손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따갑고 뜨거웠다. 이제 이렇게 독소가 있거나 막 이런 것은 막 손이 따가워져 막 가시가 찌른 것처럼 그런 것은 진짜 그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이제 빼줘야죠. 빼주고 좋은 기를 넣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회원님도 특히 아리거나 뜨거운 부분들이 느껴지고 처음에 느껴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부드러워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난임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의학적 시각에서 기능적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상이 없죠. 이상 없는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본인 판단으로 이제 내부 호르몬과 에너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심신상관상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힐링과 병역에서 한 게 뭐냐면 자궁 명상. 유튜브에 올려놨죠. 인도 여성들이 하고 있는 자궁 명상 한다고 했잖아.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궁 명상과 임신 관상. 또 나는 임신됐다. 이걸 관상법을 병행했다는 거죠. 명상과 임신 관상 등을 시행하여
보조적으로 미술 치료적 기법도 2회 정도 사용했다. 아주 잘한 거네, 보니까.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관상이 좀 어려우니,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화가니까 이분이 그림도 그래 점토를 만들어가지고 관상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이다. 이제 8월 정도 되니 호르몬 라인들의 병기, 탁기 등이 개선되고, 일단 이게 개선되고 일단 성에너지가 높아졌다고 그러잖아. 여성들이건 남성이건 스트레스 받고 하면 성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성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졌던 반응, 성에너지가 좋아졌다, 이걸 이제 수줍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9월부터는 이제 부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임신이라는 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9월부터는 남편도 힐링을 받게 하고 싶다 했다는 거죠. 남편을 힐링을 시킨 거예요, 이번은 또. 그렇죠? 남편분은 임신을 준비하며 술과 담배는 끊었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어깨, 등, 복부가 많이 굽고 방광과 전립선 등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제 병원 검사 결과 정자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정자 운동 속도가 느려 평균에서 경계에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였다. 주 2회 힐링을 하며 긴장된 부분들을 최대한 풀고 탁기를 빼니 이완되는 만큼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성에너지도 높아진 것 같다. 이게 성에너지와 관계되어 있네, 이것도. 남편분에게도 임신 관상, 건강한 정자들에 대한 관상을 권하였으며 힐링 시 궁중에서 들었다던 국악 태교 음악을 틀어주었다. 음악 태교 치유까지 다 했네요. 그렇게 힐링을 하고 11월 첫째 주에 임신 테스터기로 두 줄이 처음 보였다는 기쁜 소식이 왔고, 11월 이제 첫째 주에 이제 임신 테스트하면 두 줄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임시되면은 두 줄이 처음 보았다는 기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또 2주 후에 아기 직과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며 나를 삼신이모라고 불렀다. 삼신이모가 됐네, 진짜. 응? 건강하게 10달 무탈하라고 열무라는 태명을 삼신이모 혼자 지어봤다. 열무. 이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교훈을 찾아보았어요. 어느 게 이제 적중된지는 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쾌장경락으로 몸을 이완시켰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제 호르몬소를 다 에너지, 부정자 에너지를 다 뺐고, 그래서 아랫배가 좀 따뜻해졌겠죠. 그 다음에 또, 관상도 효과가 있어요. 무의식을 바꿔주는 거죠, 관상은. 관상요법도 좀 미술 치료까지 병행했다. 이것도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더 중요한 것은 남자 힐링. 남자에게 정자세가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더 많은, 내가 봤을 때는. 요즘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다 몸이 안 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임신을 하려면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하잖아. 남편도 힐링도 받고, 응? 또 뭐 이렇게 미술 치료까지 받고 공동 노력을 했잖아. 이런 통합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주변에 많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뭐 출산 저하로 문제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현대학으로 이런 분들은 다 박박한 노력을 해본 분들이잖아. 그래도 안 된 분들이란 말이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쁘죠? 진짜 기쁜 일이죠. 현대학으로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뭐 의료적인 치료도 아니고 그냥 에너지 치료만 가지고도, 그렇죠? 뭐 도구도 없이. 이제 불임 치유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생겼구만, 앞으로.
이런 이제 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힐링할 때 이제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핵심 원리는 이제 그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랫배가 차가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아랫배가 왜 차가질까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코르티졸 과다로,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면 복부로 혈액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 혈액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차고, 안 될 수밖에 없죠. 복부가 기능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온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 CST 같은 거 아주 중요해. 또 복압을 일단 좀 빼줘야 되고, 복압이 있게 되면 압이 높으니까 혈액이 안 들어가잖아. 이런 거 여러분들이 했던 걸 기초적으로 그런 췌장경락석계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안 돼. 생각은 영향을 미쳐요. 엄청나게. 나는 낳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무의식 조사를 해보면 이제 걱정 때문에 얘를 내가 나가고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직장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또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무의식적에. 그런 경우는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난치병이라든가 난치성은 무의식을 점검하고, 수정해 줘야 된다고. 무의식적인 걸림돌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것까지 이제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